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의 반전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가 죽을 쑤는 것은 메모리 부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파운드리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 가동률 부진의 원인과 같은 게 바로 엑시노스의 질 저하인데요. 이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2500은 올 초 출시된 갤럭시 S25에 탑재되지도 못했습니다. 트랜지스터 구조를 핀팻에서 게이트올어라운드로 바꾼 첫 번째 노드인 3나노의 수율 부진이 결정타였습니다. 설계 실력도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삼성은 3나노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절치부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에 엑시노스 2500이 시장에서 나도는 루머대로 탑재될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엑시노스의 경우는 삼성 폴더블 폰에는 한 번도 탑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 탑재 불발로 스마트폰은 이 퀄컴 A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 구매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파운드리도 엑시노스를 직접 만들지 못하면서 가동률이 급감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이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팹리스의 3나노 칩 영업도 완전히 막혀서 사면 초과에 몰려있던 게 삼성입니다. 그런데 결국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공개된 갤럭시 Z 플립 7에 엑시노스 칩셋이 전량 탑재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팁스터인 기즈모 차이나 기자 에렌잔 일마즈가 엑시노스 2500이 삼성 3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져서 갤럭시 Z 플립 7에 전량 탑재된다고 업로드한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삼성 폴더블 폰인 플립 7에 엑시노스 시리즈가 탑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전 세계 모델에 엑시노스만 전량 탑재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간 삼성은 갤럭시 S 시리즈에 지역과 모델에 따라서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교차 적용해 왔고 병행 탑재해 왔고 폴더블 폰에는 스냅드래곤만 탑재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변화를 삼성이 이번에 단행한 것입니다. 이 폴더블 폰은 구조적으로 내부 공간이 좁고 발열 제어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엑시노스보다 성능과 효율이 좋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해 왔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가가 드러나는 셈이죠. 엑시노스 2500은 아시다시피 삼성이 그간 처절할 만큼 실패했다고 평가받은 3나노 노드 칩입니다. 그 ARM의 최신 코어텍스 X925가 탑재됐고 1 플러스 7 플러스 2 구조의 데카코어 아키텍처를 적용한 칩입니다. GPU로는 AMD의 최신 RDNA 3 기반의 X클립스 950을 사용해서 레이 트레이싱 기술의 초당 프레임 수를 높였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던 삼성의 엑시노스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갤럭시 Z 폴드 7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전량 탑재됐지만 플립 7은 엑시노스가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그나마 도약을 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스냅드래곤과 병행 탑재 대신 전 세계에 동일하게 엑시노스를 탑재한 만큼 삼성이 내부적으로 칩 성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삼성 3나노 양산 수율에 대한 믿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인류 기업으로서 자신의 스마트폰 이라고 자신의 옥동자와 같은 엑시노스를 전량 탑재할 수 없는 게 삼성의 입장이기도 하죠. 애플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능 베이스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노스를 탑재했다는 것은 전량 탑재했다는 것은 그간 삼성의 위기감이 이전과는 다른 궤도로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엑시노스가 드디어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리고 본 궤도의 성능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플립 7이 흥행하게 되면 엑시노스의 양산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퍼런스가 돼줄 수 있는 것이죠. TSMC에서 팹리스 고객을 TSMC에 모두 뺏겼고 이 때문에 체면을 구겼던 3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삼성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율 논란도 좀 잠재우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지 못했던 갤럭시 S25는
폰 자체로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그 실상을 뜯어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에게 충격을 불러온 폰이었죠. S25에 활용된 모바일 D램인 LPDDR5 공급자로 마이크론이 제일 앞자리의 이름을 탑티어로 1, 2위 올렸고 엑시노스 2500은 탑재되지조차 못했습니다. 설계 문제, 파운드리 3나노 수율까지 바닥이었던 탓입니다. 엑시노스의 반전이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의 성능 최적화에 AP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칩셋과 디바이스 간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갤럭시 폰으로서는 엑시노스를 활용해야 전력 효율, 그리고 카메라 처리, AI 기능 등에서 갤럭시에 특화된 기능을 더욱 정밀하게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퀄컴의 플래그십 칩셋은 비싸기로 악명 높습니다. 엑시노스를 활용하게 되면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이런 비용 자체를 더 나은 기술을 다른 기술을 구현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향후 외부 고객사에 엑시노스를 공급할 때도 라이선스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2500의 이번 소식은 삼성 2나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삼성의 2나노 수율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40% 이상까지 온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를 몇 달 내 양산 가능 수준인 60에서 70%까지 올려야 칩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에 그 엑시노스 2600 프로토타입 양산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걸 시범 생산까지 리스크 프로덕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 갤럭시 폰의 경우는 통상 유럽과 한국은 엑시노스, 그리고 북미와 중국에는 스냅드래곤이 탑재되어 왔는데요. 어찌됐든 엑시노스 2600이 올 연말에 무난히 양산돼야 삼성으로서는 3나노의 굴욕을 만회하고 2나노에서 다시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고 레벨에서 경쟁하려면 결국 엑시노스 2500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엑시노스 2600 물량으로도 초도 생산을 하게 돼야 삼성이 2나노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외신에서는 삼성이 내년인 2026년 1분기까지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팹리스 물량이 절실한 상황에서 TSMC 추격이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2나노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게 삼성 입장이죠. 닌텐도에 최근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엔비디아가 삼성 8나노의 칩을 맡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2나노, 3나노와 같은 최첨단 노드에서 칩 수주가 없다면 대형 팹리스 수주가 없다면 TSMC와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TSMC의 동향은 우기를 승천하는 기세인데요. 1분기 실적도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죠. 삼성 2나노는 지금 현재 가장 후하게 봐도 아직 수율이 50%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이는데 TSMC는 이미 작년에 60%에 도달했고 3나노에서 TSMC의 골치를 안겼던 SRAM 수율은 90% 수준까지 왔다는 외신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AMD의 경우는 TSMC 2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CPU인 베니스를 만들겠다고 오피셜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경우는 오는 2032년 미국 칩 생산의 절반인 50%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TSMC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도 나오는 것이죠. 삼성도 미국 테일러 공장의 2나노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미국 팹리스 유치에 나서려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2나노가 TSMC의 그 3나노 파생 노드인 N3P 정도 수준에까지 와야 삼성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엑시노스 2500의 플립 7 전략 탑재, 그리고 이게 흥행해서 삼성 3나노가 레퍼런스가 돼줄 수 있는지를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의 양산 상황도 정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의 반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